자, 오늘 우리가 배워볼 작품은 정을선전인데요. 이거는 24년, 그러니까 25학년도죠. 24년 수능 특강에 수록이 되어 있던 고전 소설이고요. 좀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좀 인물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일단 한글로 적힌 국문 소설이고요. 한 가정 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해서 가정소설이라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게 뭐 부인과 부인 간의 어떤 갈등, 그래서 어떤 오해를 받는 인물이 나오고 그 인물이 억울함이 풀리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사실 내용 자체는 정말 어렵지 않은데 우리 친구들이 약간 좀 인물 파악을 조금 어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자, 쌤하고 한번 같이 읽으면서 정리해볼게요. 하루는 기운이 세진하여 죽기에 임하였더니 문득 해산하니 여러 날 굶은 산모가 어찌 살기를 바라리요 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이 굶은 산모라는 인물이요 바로 뒤에서 계속 이어질 유씨라는 인물이고요. 다른 말로 유부인이라고도 하고요. 이 사람이 충렬부인이에요. 뒤에 가면 정렬부인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해산한다라는 거는 출산했다는 뜻이죠. 정신을 수습하여 태어난 아이를 보니 곧 남자이거늘 이리 일비하여 탄식하고 한탄하길, 즉 기쁘기도 한데 슬프기도 해요. 왜요? 지금 남편도 없는데 애를 낳은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루를 기운이 세진하여 죽기에 임하였더니 문득 해산하니 여러 날 굶은 산모가 어찌 살기를 바라겠냐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따옴표가 없죠. 서술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쵸? 이거 서술자의 개입, 그 중에서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서술자가 작품 속에 개입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를 드러내는 부분을 우리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만큼 힘든 상황이다 라는 게 지금 드러나 있는 거죠. 그렇죠? 박명환제로 금섬이 죽고, 자 여러분 금섬이라는 건 이제 그 충렬부인의 시비예요. 월매 또한 죽기 이러죠. 월매도 시비입니다. 어찌 참혹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얘기하죠. 하여 아이를 안고 이르되 네가 살면 내 원수를 갚으려니야 이 지함 속에 들어있으니 누가 살리리요 하면서 목이 메어 탄식하니 부모의 참혹함과 슬픔을 이루 측량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바로 이 부분도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쌤이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건 다 편집자적 논평이구나 라고 체크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했죠. 자, 중략 이유입니다. 원수가, 자 여러분 원수는요 어떤 이제 전쟁터에서의 어떤 직급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부인의 남편입니다. 청총말을 채찍질하여 필마단기로 3일 만에 황성에 득달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뭔가 약간 좀 낌새를 눈치채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 조씨가, 자 여러분 새로운 인물 나왔죠? 다시 형틀을 차리고 월매를 잡아내어 형틀에 올려매고 엄히 치죄하며 유부인 간 곳을 묻되 종시 승복하지 아니하고 죽기를 재촉하는지라. 자 여러분 월매는요 유부인 쪽 사람이에요. 조씨는 근데 그 유부인 쪽 사람을 지금 막 고문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색깔 바꿔볼게요. 파란색, 얘는 부정적 인물입니다. 그쵸? 그래서 유부인의 대조되는 악한 인물이에요. 조씨가 치다 못하여 그치고 차후에 혹 탄로날까 겁을 내어 가만히 수건으로 목을 메어 거의 죽게 되었더니 뜻밖의 승상이 누구예요? 위에 나왔던 원수가 이꼴 승상입니다. 전쟁터에서의 직급은 원수고요. 또 이 사람의 이제 어떤 신분은 승상인 거죠. 필마로 들어와 말에서 내려 정이 들어오더니 문득 보니 한 여자가 백목으로 목을 메었거늘 놀라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이 바로 내 와이프의 시비였던 월매인 거죠. 그쵸? 바삐 끌어놓고 살펴보니 몸에 유혈이 낭자여 정신을 모르는지라. 즉시 약을 흘려 넣으니 이슥한 후 정신을 차려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차리지 못하니 승상이 불쌍히 여겨 이에 약물로 구호하매 쾌히 정신을 진정하거늘 원수가 연고를 자세히 물으니 월매가 이에 금섬이 죽은 일과 유부인이 화를 피하여 지함 속에 계심을 자세히 고하니 승상이 분하여 급히 월매를 앞세우고 구렁에 가보이니 유부인이 월매의 양식에 의지하여 겨우 목숨을 보전하다가 해산함에 복중이 허한 중 월매가 옥중에 고나며 어찌 양식을 이으리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부분 볼게요. 자 남자가 남편이 돌아와서 막 월매를 막 추궁을 하니까 월매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앞 사건에 대한 요약
의학적 제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독자는 읽었으니까 이거를 빠르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월매가 지금 그 조씨에게 고문받으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부인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 여기서 나와 있죠. 월매가 옥중에 고난데 어찌 양식을 이었겠냐라고 해서 이 부분도 바로 편집자적 논평인 거 알 수 있죠. 여러 날을 절곡함에 기운이 쇠진하고 지기가 일신에 사무치니 몸이 부어 얼굴이 변형되어 능히 알아볼 수 없는지라 그 가련함을 어찌다 측량하리요. 마찬가지로 편집자적 논평인 거죠. 너무 가련하더라 이거죠. 아이와 부인을 월매로 하여금 보호하라 하고 내당에 들어가 왕비께 배우니 왕비가 크게 반겨 승상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이 왕비는요 원수 이꼴 승상의 어머니예요. 한마디로 유씨의 시어머니인 거죠. 만리정장이가 대공을 세우고 무사히 돌아오니 노모 그쵸? 엄마죠? 마음이 즐겁게 측량 없도다. 그러나 네가 출전한 후 간에 불측한 일이 있으니 그 통하는 말을 어찌다 형언하리요 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간에 불측한 일은 여러분 뭐냐면 이거 내용 파악 잘해야 돼요. 조씨가 유부인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유부인이 내통을 했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내통이라는 건 여러분 바람 폈다는 거예요. 즉 이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진짜 유부인이 뭔가 잘못한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이게 바로 이 오해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야? 그쵸, 조씨 때문에 생긴 오해예요. 조씨의 우리가 이런 걸 음해라고 하죠. 자, 이어서 볼게요. 하고 충렬부인의 자초지종을 말해요. 충렬부인이 있고 아까 우리 처음 읽었던 그 유부인 유씨가 충렬부인입니다. 승상이 고하기를 못 치는 마음을 진정하옵소서. 처음에 충렬의 방에 간부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요. 그쵸? 그 유부인의 방에 간부는 건 이제 간통한 남자를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바람핀 남자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승상이 엄마한테 내 와이프 방에 남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 승상이 같이 오해하는 게 아니라 승상이 진실을 알아보고자 하는 건데요. 이 진실이라는 건 뭐냐면 누가 유부인을 음해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보려는 거야. 지금 얘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꾸몄지? 이걸 지금 떠보는 거야. 노모의 서산천 복록이 와서 이리이리 하기로 알았노라. 승상이 데려와여 복록을 찾으니 복록이 간계가 발각될까 두려워하여 벌써 도주하였거늘 승상이 외당에 나와 형틀을 배설하고 옥조를 잡아들여 국문하되 너희들이 옥중에 죽은 시신이 충렬부인 이꼴 유부인인 거죠. 유부인이 아닌 것을 어찌 알았느냐. 그 말을 누구더러 하였느냐. 은희치 말고 바른대로 아래라 하면서 막 엄청 호령을 하는 거죠. 하는 소리 우레와 같으니 자, 천둥과 같대요. 직유법이죠. 과장법이죠.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쵸? 옥졸들이 황급하여 고하기를 소인들이 어찌 알았겠습니까마는 염습할 때 보니 얼굴과 손길이 곱지 못하여 부인과 다름을 소인 등이 의심하여 서로 말할 적에 정렬부인의 시비 금년이 마침 지나가다 듣고 묻기에 소인이 안면에 얽매어 말하고 행여 누설지 말라 당부할 뿐이요 후일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승상이 들은 후 대로하여 칼을 빼어 서안을 치며 좌우를 꾸짖어 금년을 바삐 잡아들이라. 호령하니 노복 등이 황황하여 금년을 잡아다 개하에 꿀리니 승상이 고성으로 묻기를 너는 옥졸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말하였느냐. 금년이 혼비백산하여 말하기를 정렬부인이 금문을 많이 주며 개교를 가르쳐 남복을 입고 충렬부인 침소에 들어가 병풍 뒤에 숨었던 일과 정렬부인이 거짓 병등 체함에 충렬부인이 놀라 문병하고 탕약을 갈아들여 밤이 깊도록 간병하시니 정렬부인이 병이 잠깐 낫다 하고 충렬부인더러 그만 침소로 가소서 하니 충렬부인이 마지못하여 침실로 돌아가신 후 조부인이 성복록을 청하여 금은을 주고 왕비 침전에 두세 번 참소하던 말을 자초지동 낱낱이 고하니 왕비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통곡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렬부인이 지금 그 조씨예요. 즉 조씨가 금은을 많이 주면서 개교를 가르쳐서 남복 남자 옷을 입고 충렬부인 유씨 방에 들어가서 병풍 뒤에 숨어 있으라고 했대요. 이게 첫 번째 지금 음해인 거죠. 조씨의 음해 1번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시비한테 남자 옷 입고 충렬부인 방에 들어가서 마치 바람난 것처럼 연기해라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지금
유부인이 조부인이 아프다고 하니까 문병을 온 거야. 그래서 문병을 왔다 가는 그 사이에 이 조씨가 성복록, 아까 우리 이제 부르려고 했던 사람이죠. 성복록을 불러서 왕비는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 방에 가서 참소, 즉 요즘에 유부인이 이상해요 라고 고자질을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게 조씨의 음의 2번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왕비가, 여러분 잘 봐, 여기서 깨달은 거야.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왕비가 여기에서 한 거예요. 내 불명하여 악녀 이꼴 조씨죠. 조씨의 꾀에 빠져 애매한 충렬 이꼴 유씨입니다. 유씨를 죽일 뻔하였으니 무슨 낯으로 현부 내 며느리를 대면하겠냐 하고 슬퍼하니 승상 아들이죠. 아들이 고하기를 이는 모친의 허물이 아니고, 이러면 왕비 이꼴 모친이잖아요. 엄마의 허물이 아니고 소자가 자기 말하는 거죠. 자신이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 죄니 바랄건대 엄마는 심려치 마소서라고 얘기하죠. 왕비가 눈물을 거두고 침석에 누워 일어나지 아니하니 승상이 제삼 위로하고 즉시 조씨를 잡아들여 개하에 꿀리고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니제는 하늘 아래 서지 못할지니 입으로 다 옮기지 못할지라 죽기를 어찌 일시나 용서하리오마는 사사로이 죽이지 못하리니 천작게 주다라고 죽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한마디로 이 조씨는 약간 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지금 이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승상내 개인사를 지금 천자는 여러분 황제거든요. 천자에게 알린 거죠. 우리 집안의 일을. 그쵸? 자, 이어서요. 조씨가 애달파 가로되 첩의 재상이 이미 탄로났으니 상공의 임의대로 하소서. 승상이 노하여 큰 칼을 씌워 궁 옥에 가둔 후 상소를 지어 천정에 올리니 그 글에 쓰여 있기를. 자, 이 글입니다. 승상 정을선은, 이게 정을선전이죠. 돈수 백배합고 성상 탑전에 올리나이다. 신이 황명을 받자 한번 북쳐 서용에게 항복받고 백성을 진무하온 후 회군하려 하옵더니 신의 집에 급한 소식을 듣고 바삐 올라와 본즉 여차여차한 가변이 있사오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서리법을 통해 자신의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일이 비록 신의 집에 이리오나 스스로 처당하지 못하여 이 연유를 자세히 상담하옵나니 원하옵건대 폐하는 극형으로 국법을 쓰시어 죄인을 밝히 다스리시고 신의 집 12 금섬이 상전을 위하여 죽었사오니 그 원혼을 표창하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지금 이거는요 천자에게 올리는 글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글의 역할도 자주 문제에 나오니까 체크해 놓읍시다. 천자에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착한 그 금섬은 표창해주고 조씨는 벌을 주세요라는 거죠. 하고 그 끝에 유씨가 지함에 들어 해산하고 얼매의 충의를 힘입어 연명 보전하였음을 세세히 주달하였더라. 상이 본 후 대경하여 가라사대, 상은 이제 임금님이죠. 승상 정을선이 국가의 대공을 여러 번 세운 짐의 주석 지신이라 간에 이런 해괴한 변이 있으니 어찌 한심치 아니리오. 이에 왕명을 내어 말씀하시기를 정렬과 금년의 죄상이 정고에 짝이 없으니 당장에 참수하라 하시니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이 여인의 죄가 중하오나 조왕의 딸이와. 여러분 조씨가요 좀 급이 높네요. 그쵸? 조왕의 딸이고요. 두 번째 승상의 부인이니 차명은 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라고 차명은 여러분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신하들의 설득 근거죠. 그래도 한 왕의 공주인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거죠. 천자가 옳게 여기사 비답을 내리시되 짐이 덕이 부족하여 경사는 없고 변개가 일어나니 매우 참게도다 라고 해서 자신의 탓을 하네요. 그쵸? 비록 그러하나 정렬은 일국 승상의 부인이니 특별히 약을 내려 집에서 죽게 하나니. 여러분 정렬은 이꼴 조씨죠. 그쵸? 조부인이죠. 즉 얘는 이제 니네 집에서 죽게 해라 라는 거죠. 경은 그리 알고 처리하라. 금섬과 얼매는 고금에 없는 충비 충성스러운 시비이니 충렬문을 세워 후세에 이름을 나타나게 하라 라고 해서 엄청나게 지금 이 사람들의 공을 치하해 준 거죠. 하시니 승상이 사은하고 퇴거하여 즉시 조씨를 수재하여 사약한 후 금년은 머리를 베고 그 나머지 죄인은 경중을 분간을 다스리고 금섬은 다시 관곽을 갖추어 예로서 장례하고 제 부모는 속량하여 의식을 속히 주어 살게 하고 충렬문을 세워주고 사시로 향화를 받들게 하고 월매는 금섬과 같이 하여 충렬부인 집 안에 일좌 대가를 세우고 노비 전답을 후히 주어 일생을 편케 제도하니라 라고 해서 여러분 자 보세요. 착한 사람들은 너무 복을 받았고요. 나쁜 사람들은 완전 벌을 받았죠. 바로 이게 권선징악의 어떤 주제가 두드러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고전소설이다 보니까 권선징악이라는 주제의식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이 일은요 가정 내의 어떤
갈등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죠. 특히 처첩 갈등인 거죠. 그쵸? 처와 첩의 갈등. 특히 이제 첩이 나쁜 얘기를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유부인이 지금 약간 곤란에 처했던 그런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인물 파악만 조심하면 사실상 내용이 어려운 작품은 아닌데요. 친구들이 막 이게 충렬부인, 정렬부인이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따라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